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시청하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로 오늘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는 향후 수년 동안 귀하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뇨병을 앓고 계시거나 당뇨병 위험이 있으신 분들이 즉시 중단해야 할 3가지 습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반적인 식이요법 조언이나 쉽게 무시해도 될 만한 작은 요령이 결코 아닙니다. 이 3가지 요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신다면 귀하의 모든 식이요법 노력, 운동 또는 약물 복용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밥을 덜 먹고 설탕을 줄이고 열심히 걷는 것만으로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매일 환자분들과 함께하면서 저는 매우 우려스러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믿는 분들의 대다수가 사실은 근본부터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신중하게 식사하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혈당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작고 사소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습관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간과 신장을 은밀하게 파괴하고 혈당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습관들이 위험한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귀하께서 정말로 시간을 내어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한 가지를 잘못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자신감의 참모습으로 진료실에 들어오셨다가 불과 몇 주 만에 심각한 합병증을 안고 다시 찾아오는 상황을 너무나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안일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안일함의 대가는 항상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신체 일부의 기능을 잃거나 평생 약물에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지 귀하께서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0이 넘으신 한 분이 계셨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생활이 매우 절제되어 있다고 칭찬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 음식을 제한했으며 매일 걷기 운동을 하고 약도 철저히 복용하셨습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그분은 건강관리를 잘하는 사람의 이상적인 모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 저녁 만에 그분은 급성 합병증으로 입원하셔야 했습니다. 간과 신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혈당은 매우 빠르게 상승하여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제 손을 잡고 나지막이 하신 말씀은 제가 오래도록 잊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는 제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저를 오랫동안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항상 믿지만 우리 몸은 우리의 생각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괜찮다고 믿는 동안에도 몸속 장기들은 고군분투하며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안일함은 많은 분들이 조기 예방의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3가지 습관이 단순한 유해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당뇨병을 예상치 못하게 심각하게 만드는 가장 흔한 3가지 원인들입니다. 이 부분을 다 듣고 나시면 귀하께서 매일 하고 계신 일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신중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우리는 잘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은밀하게 나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사소하다고 생각하여 습관을 고치는 것을 늦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건강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으며 결코 소홀함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서두에 몇 분이 귀하께서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하께서 이 3가지 습관을 정말로 올바르게 인식할 때만 간, 신장, 그리고 혈당을 지속 가능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사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지르고 있지만 거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의 건강이 가장 빠르게 악화되는 원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숨겨진 당분의 섭취입니다.
이 당분들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익숙한 단 음식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무해하다고 여겨지는 식품들 속에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밥을 줄이고 탄수화물을 줄이며 과자류를 제한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과일 주스를 한 잔 마시거나 맛을 내기 위해 소스를 조금 더 넣거나 혹은 매일 아침 인스턴트 커피를 마십니다. 그들은 이런 것들이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작은 것들이 간에 과부하를 주고 혈당을 통제할 수 없도록 상승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실제 치료 과정에서 저는 환자분들이 단 음식을 절대 먹지 않았다고 단언하시는데도 아침 혈당이 계속 높게 나오는 수많은 경우를 접했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면 그제야 매일 아이스 밀크 커피를 마셨다거나 설탕이 들어간 간장을 사용했다거나 혹은 샐러드를 먹으면서도 달고 진한 소스를 듬뿍 뿌렸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십니다. 이 모든 것에는 과당, 프룩토스, 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과당은 간으로 직행하여 빠르게 지방으로 전환되는 당입니다. 일단간에 지방이 가득 차면 인슐린은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고 기하께서 아무리 엄격하게 식사 조절을 하더라도 혈당은 상승하게 됩니다. 저는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58세의 이미경 님 사례를 아주 전형적인 경우로 기억합니다. 이분은 밥을 매우 강력하게 줄이고 단 음식은 일절 드시지 않았으며 매일 걷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좋다고 믿어 매일 아침 사과 주스를 한 잔씩 드셨습니다. 단 3개월 만에 이분의 간은 심각한 지방간으로 진행되었고 혈당은 통제 불가능하게 상승했습니다. 제가 과일 주스야말로 원인이라고 설명해 드렸을 때 이분은 그럴 가능성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놀라셨습니다. 숨겨진 당분의 가장 위험한 점은 단맛을 명확하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추장 소스 한 숟가락, 약간의 단맛 간장, 병에 든 주스 한 잔, 혹은 인스턴트 커피 믹스 한 봉지 모두 간을 혹사시키기에 충분한 양의 과당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쌓여 실질적인 손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왜 그렇게 엄격하게 식단 관리를 하는데도 혈당이 들쑥날쑥할까 의아해하셨다면 그 원인은 귀하께서 무심코 섭취하고 있는 소량의 당분 속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하시는 모든 식품의 라벨을 꼼꼼하게 읽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해하다고 생각되는 음식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포도당, 과당 같은 당 성분이나 옥수수 시럽, 과당 시럽 등이 보인다면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숨겨진 당분을 줄이시면 간의 부담이 줄어들고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하며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몸이 안정될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흔한 실수이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고칠 수 있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귀하께서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건강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지만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심각하고 치료하기 어려운 합병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습관입니다. 제가 귀하께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라는 두 번째 습관은 바로 매일 저녁발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가장 많이 무시되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보통 혈당, 식단, 약물에 신경을 쓰시지만 정작 자신의 발을 소홀히 하십니다. 그분들은 발은 그저 발일 뿐 병과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발은 장기간 지속된 고혈당으로 인한 신경계 손상 정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혈당이 장기간 상승하면 말초 신경계를 공격하여 발의 감각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저림이나 따끔거림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의 중요한 통증 신호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곧발에 긁힌 상처가 생기거나 물집이 잡히거나 가벼운 감염이 발생해도 환자 본인이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감지하지 못하니 처치하지 않고 씻지 않고 약을 바르지 않으며 결국 작은 상처가 심각한 감염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매년 수많은 분들이 작은 상처 하나를 방치하여 발의 일부를 절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한 사례를 기억합니다. 수원에 거주하는 67세의 박성진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분은 당뇨를 오래 앓으셨고 혈당도 아주 나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매일 발을 숙여 확인하는 것을 매우 꺼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발이 붓고 빨갛게 되어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후 저희는 2주 전에 못에 찔린 작은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어르신은 발의 신경 감각이 이미 상실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못을 밟았다는 사실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작은 상처는 심각하게 감염되어 조직 깊숙이 퍼졌고 결국 어르신은 발가락 일부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작은 상처 하나가 그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에 모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를 가장 안타깝게 했던 것은 퇴원하실 때 박 어르신이 매일 저녁 오후 분만 시간을 내서 발을 확인했더라면 하고 후회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일찍 확인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경이 이미 손상되고 감염이 광범위하게 퍼진 후에는 저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박 어르신과 같습니다. 그분들은 발을 확인하지 않고 발가락 사이를 자세히 보지 않으며 예출 후에도 발을 점검하지 않고 작은 붉은 반점이나 갈라진 피부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플 때가 되면 몸이 알려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뇨병 환자에게는 이 경보 시스템이 고장 나 있습니다. 감각이 없다는 것은 경고도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신체가 경고하지 않을 때 결과는 매우 빠르게 닥칩니다. 저는 귀하께서 매일 저녁 발을 확인하는 것이 임의적인 행동이 아님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의무적인 의식입니다. 단 몇 분만 투자하셔서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를 자세히 보시고 평소보다 붉은 곳이 있는지, 긁힌 상처나 피부가 갈라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스스로 몸을 숙여 확인하기 어려우시다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거울을 사용하십시오. 이 작은 행동은 수많은 환자들을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합병증으로부터 구했습니다. 귀하께서 당뇨병을 앓고 계시거나 환자 가족이시라면 발은 가장 은밀하게 손상을 입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곳임을 기억하십시오. 발을 보호할 때 귀하는 이 질병의 가장 위험한 합병증 중 하나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이 건강해야만 걷고 활동하며 귀하께서 원하는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습관은 많은 분들이 맹목적으로 믿고 있으며 적지 않은 환자들에게 신부전 및 간부전을 증가시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즉시 중단해야 할 세 번째 습관은 바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민간요법이나 신비한 약에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습관인데 질병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간과 신장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친구나 지인에게서 좋다는 보조제, 민간 처방, 혹은 치료약을 대체한다고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추천받으십니다. 그분들은 그것이 한약재이거나 천연 제품이기 때문에 해롭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당뇨병 환자에게는 간과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끊고 민간요법으로 바꾸거나 주치의에게 알리지 않고 너무 많은 보조제를 동시에 복용하는 수많은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그중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는 인천에 거주하시는 62세의 최은숙 님입니다. 이분은 당뇨병을 10년 넘게 앓으셨고 약도 꾸준히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인으로부터 완전히 자연적인 혈당 강화 효과를 광고하는 알약을 추천받으셨습니다. 이분은 그것을 믿고 매일 복용하기 시작했고 수년간 의사가 처방한 약의 복용량을 임의로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혈당이 빠르게 떨어지는 것 같아 몸이 더 건강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주 후 이분은 피로감, 메스꺼움, 다리 부종, 그리고 허리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한 결과 신장이 심각하게 손상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드신 알약에는 신장에 압력을 가하는 많은 성분이 들어있었고 이로 인해 체내의 독소가 축적되었습니다.
간 또한 출처를 알 수 없는 성분들을 처리하기 위해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의 잘못된 선택 하나가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이 분과 가족들은 너무 큰 대가를 치렀기에 깊이 후회하셨습니다. 제가 귀하께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안전하다고 광고되더라도 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과 신장은 귀하께서 몸에 들이는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하는 두 기관입니다. 이들이 과부하가 걸리면 몸은 급속히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치료는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의학과 주치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추가적으로 무엇인가를 복용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먼저 의사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과학에 기반하여 세워진 치료 계획을 대체할 수 있는 민간요법은 없습니다. 몇 주 만에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비한 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간과 신장이 심각하게 손상된 후에 합병증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저는 귀하께서 당뇨병이 단거리 경주가 아님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인내심, 신뢰, 그리고 신중함을 요구하는 긴 여정입니다. 귀하께서 오늘 멈춰야 할 것들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은밀하지만 매우 위험한 결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을 버리신다면 귀하는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의 길을 걸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소해 보이지만 당뇨병 환자의 장기적인 건강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세 가지 습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숨겨진 당분을 섭취하는 습관은 간에 은밀히 과부하를 주어 인슐린 저항성을 점점 증가시킵니다. 발을 소홀히 하는 습관은 작은 손상이 발견되지 않은 채 쌓이게 하여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은 상황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신비한 약을 믿는 습관은 간과 신장에 불필요한 압박을 가하여 질병을 복잡하고 통제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은 적절한 시기에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 중 누구도 원하지 않는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하신다면 아주 조금이라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더 신중하며 올바른 곳을 신뢰함으로써 건강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당뇨병은 끝이 아니라 귀하께서 자신의 몸에 대해 더 의식적이고 책임감 있게 살도록 하는 알림입니다. 저는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귀하께서 중단해야 할 세 가지 습관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올바르게 돌볼 수 있는 추가적인 동기를 부여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귀하께서 최근 간 기능과 신장 기능을 검사하지 않으셨다면 시간을 내어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주치의와 다시 진료를 보지 않으셨다면 빨리 약속을 잡으십시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앞으로 수년 동안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끝으로 귀하께 지속 가능한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매일매일 귀하께서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올바르게 돌보며 치료 여정이 가볍고 희망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귀하께서 늘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사시며 남은 평생 동안 안심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